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셀트리온의 스텔라라 20조 시장 도전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도 본 적 없는 유일무이한 자료로 스텔라라 시장을 준비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혁신적인 기사죠. 사실 셀트리온의 43번 프로젝트 22년 기준으로 20조짜리 자가면역 치료제 스텔라라 시장에 출사표를 냈는데요. 지난 9월부터 호주에서 55명 대상으로 경구용으로 일상을 시작했는데 예상은 1월 말에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2월 6일 아침에 라니 테라퓨틱스 협력사 통해서 트윗이 되고 결국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주사로밖에 투약할 수 없는 이 시장인데 먹는 약으로 개발하려는 첫 시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BS보다 BC라는 내용인데 먹는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오리지널 신약 아시죠? 그리고 신약의 가격을 낮추고 효과를 유사하게 내는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한때가 대세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성분을 개선하고 효과를 높인 바이오 베터 시장이 한때 유행이었었고요. 지금은 바이오 컨비니언스 먹는데 더 편리하게 먹는다라는 부분에 어떤 집중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세상 참 많이 편리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임상 1상 결과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난달에 미국의 바이오 기업 라니 테라퓨틱스와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 개발을 위한 라이선스 공급 계약을 맺었고 실제 판매 단계까지는 난항이 많이 있겠지만 일단 우선 협상권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라니 테라퓨틱스는 라니필이라는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 협상권이 엄청나게 큰 혜택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술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경구로 투약하면 원래는 소장에서 캡슐이 분해가 되고 체내에서 녹아야 되는데 이 기술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소화되는 과정에서 약물의 성분이 변하고 중간에 없어져 버리거나 깨져 버리는 성분이 변해 버리는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주사형 약물은 직접 혈관에 투약하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병원에 가야 되거나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죠.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큰 시장이지만 사실상 혁신적인 기술이 없다라고 한다면 시장 침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먹는다라는 기술력으로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텔라라 정맥주사는 미국에서만 17조가 팔린 블록버스터급 시장입니다. 휴미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 시장인데요. 30조 시장이니까 미국에서 17조 조금 기준은 다르기도 합니다. 20조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15조, 14조 이렇게 있는데 글로벌 매출로 하느냐, 아니면은 유럽만 하느냐, 미국만 하느냐, 아니면 유럽과 미국만 하느냐, 아니면 연도가 22년이나 23년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큰 시장이구나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정맥주사와 피하주사 두 가지 제형만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경구형 치료제에 대한 의학적인 혁신을 기대한다라는 그런 좋은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우스테키누맙을 검색하면은 스텔라라가 약물 이름이 나오고 결국에는 제네릭이 아니라 이제 브랜디드입니다. 그리고 바이얼 인젝터블이라고 해서 주사 제형만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26mm가 가장 많습니다. 세 가지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하지만 일단 26mm가 가장 많이 팔리고 패키지 사이즈도 26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 회사는 존슨앤존슨입니다. 그리고 얀센 바이오텍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요. WAC라고 해서 도매 가격입니다. 도매 가격. 도매 가격 지금 잠깐만 추이만 보여드리면 계속해서 약값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패키지 사이즈는 세 가지인데 26mm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 도매 비용. 근데 존슨앤존슨은 주가가 다른 바이오 기업들은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존슨앤존슨은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블록버스터급의 약이 있으니까 주가가 이만큼 버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텔라라의 얀센은 어떤 회사냐면요. 그 두 가지 회사가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존슨앤존슨이 이때 보시면은 99년도에 10월 7일자로 주식 상장 폐지를 하고 곧바로 99년 10월 7일에 지분 자산 취득을 했습니다. 바로 존슨앤존슨이 신규 취득 100%를 했습니다. 그래서 얀센은 지금 블룸버그에서 검색하게 되면 안 나옵니다. 그냥 옛날 99년으로 시계열이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99년 상폐되고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100% 지분 인수됐기 때문에 그게 완전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얀센은 요 코비드로 유명한 회사 아시죠? 우리 그 나이든 아니다.
제 또래의 이 수준의 남자들 예비군들은 이 한 번만 백신을 맞았으면 끝나는 이 얀센, 왜 우리는 한 번이냐 이랬던 경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요 회사도 요 회사로 유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또 데이터를 가지고 왔냐면요. 토탈 프리스크립션 카운트라고 해서 처방 건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10년도에 빵이었다라고 봤을 때 이건 처방 건수거든요.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치면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처방 건수도 증가했다라는 내용을 얼마나 크게 증가했냐라고 보면은 결국엔 처방을 많이 받아야 매출도 나올 것이고 시장도 커질 것인데, 만에서 2만 처방 건수 나올 때 3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2만에서 3만까지도 3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3만에서 4만 많이 늘어났는데 2년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4만에서 5만 처방 건수 오는 데는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방 건수가 매년 증가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어떤 적응증에 효과가 있냐면은 관절염이랑 크론병, 대장염 적응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이미 시장에서 매출과 성장성은 담보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오늘 회사에서 하루 종일 셀트리온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매 가격입니다. 도매 가격. 도매 가격. 제가 여기다 의미를 좀 부여를 해봤는데요.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우스테키누밥 시장의 도매 가격 추이인데 지금 빌리언이거든요. 0.6이면은 660만입니다. 660만.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다 했을 때 한 달에 660만 달러다라고 월간으로 나타낸 자료거든요. 월간. 이게 월간. 하나가 점 하나가 월간인데 한 달에 660만이 도매 인수 가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87억치는 도매 가격으로 팔았다라는 거고, 이거를 1년으로 곱해서 12를 곱하게 되면은 1000억입니다. 도매 가격만 1000억이에요. 도매 가격만 1000억. 여기 써놨네요, 제가. 그래서 미국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22년에 17조 정도가 팔렸다라는 겁니다. 이건 도매 가격이고요. 실제 판매 가격은 시장 전체는 17조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냐면은 약 15배 정도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의약 보조금이나 뭐 보험사가 지급해주는 부분 여러 가지 시장의 부가가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1000억을 시장에서 도매 가격으로 팔아서 약 17조나 판매하는, 대략 미국에서 약값이 얼마나 뻥튀기 되어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좀 줄여서 이걸 좀 줄이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시장 자체는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면 아쉬운 내용도 있고 좀 뭐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놓고 지금 계속 이 추이만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추세되고요.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이 지금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항선 역할을 하던 게 지지로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선은 여기서 횡보할 가능성이 큰데 진짜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지면서 시장이 좀 늘어나야 될 테고, 일단 일목균형표상 닿으면 이 구름대 안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안정권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목표가 19만 원인데 일단 19만 원을 뚫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되게 작은 폭에서 움직였고요. 거래량도 평소와 비슷한 100% 정도 효과를 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수급적으로 봐도 사실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이 수급에 참여를 했는데요. 거래량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의 수급에서 수급 하위에 셀트리온이 있었습니다. 바이오 수급을 뭐 많이 하진 않았지만 셀트리온에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가장 많이 산 바이오 중에서 두 번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이슈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신약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죠. 주가가 바로 반영되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상까지 잘 하더라도 FDA와 실제 판매까지 NDA까지 하는 데까지는 보통 이제 최근에는 좀 빨라지긴 했지만 1년 정도로, 근데 2, 3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다 보니까 바이오 시밀러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물리적인 1, 2, 3상 시간이 필요하고 협상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2, 3년이 필요하다 보니까 최소 3년 이상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얻은 결과는
국제적인 네임밸류와 기술력을 인증했고,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로서 앞으로 나스닥에 진출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잘 다듬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일단 입지와 기술력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됐던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은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탄탄한 주가를 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좋은 내용인데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퇴근하자마자 준비를 했습니다. 좀 배도 고프고 해서 전달을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구독과 가입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또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